안녕하세요.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입니다. 여러분은 성장합니다. 그걸 진심으로 애타게 원했기 때문이죠. 사랑이란 자기 자신을 내어주되 아깝지 않은 것이다. 쉘 실버스타인 아낌없이 주는 나무. 오늘은 유난히 따뜻한 문장이 마음을 덮고 지나갔습니다. 결혼식을 보름 남짓 앞두고 한복을 맞추러 가는 날입니다. 뭔가 벅차오릅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단 한 번뿐인 준비를 함께하고 있다는 이 느낌. 문득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떠올랐습니다. 예쁘게 말하지 않아도 그저 온 마음을 다해 주고 싶은 감정. 그게 지금 제 마음이에요. 하지만 오늘 실제로 제가 읽고 있는 책은 더 마인드입니다. 마음의 구조, 생각의 흐름, 그리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나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정신적으로도 깊게 다져야 할 것들이 많아 더 집중해서 읽고 있습니다. 특히 더 마인드를 읽으며 느낀 건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선 나만의 루틴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들 속에서도 이 시간을 통해 숨을 고르고 스스로를 다잡는 이 루틴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더 불안했을 겁니다. 정비사로서의 바쁜 삶, 남편이 될 사람으로서의 준비,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의 성장까지 이 모든 게 어우러진 지금 독서 루틴은 제게 균형을 잡아주는 키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도 책을 펴고 그 속에서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순간을 매일 기록하며 진짜 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마인드라는 책이 오늘 저를 또 한 번 돌아보게 만드네요. 이 감정을, 이 루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독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126페이지까지 읽었는데요. 이제 상상만으로 현실이 바뀌는 이유 127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상상만으로 현실이 바뀌는 이유.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부터 나는 도움을 요청해오는 많은 이들과 트위터로 꾸준히 소통해왔다. 유튜브를 시작한 뒤로는 내가 받은 질문에 대한 생각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곤 하는데 영상에서 내가 입버릇처럼 자주 했던 말이 있다.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일단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위해 자신과 대화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차렸다면 이제 그걸 상상해보세요. 무의식은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의식을 바꿔야 한다. 라는 말은 단순히 나의 김이나 혼자만의 경험에서 비롯된 주장이 아니다. 나는 수천 권의 책을 읽으며 19세기에 살았던 월리스 와틀스, 나폴레온 힐, 조셉 머피부터 20세기의 네빌 고다드, 얼 나이팅게일, 밥 프로덕터, 그리고 동시대의 토니 로빈스, 존 아사라프, 존 소포리, 그레트, 카돈에 이르기까지 부와 성공을 거머쥔 저명한 저자들이 입을 모아 상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그뿐만이 아니다. 뇌 스캔, 실험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하는 수많은 과학자 역시 똑같은 말을 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음과 같은 답변이 돌아올 수 있는 일이 부지기수다. 에이,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상상이 만들어낸 내 주위의 사람들의 기적, 상상의 중요성을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해 보겠다. 뇌과학자 조 디스펜자 박사의 실제 경험담이다. 그는 20대 나이에 자전거를 타다가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가 전부 골절, 다발성 척추 압박 골절 되었다. 담당 의사는 척추의 철심을 여러 군데 박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평생 걸을 수 없다고 진단했지만 그는 이를 거부했다. 그는 평생 걷지 못하게 되었을까? 아니다. 8주가 지났을 때 그는 기어다닐 수 있게 되었고 정확히 2달 반 만에 온전히 스스로 힘으로 걸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 중 한 명이었던 담당 의사는 믿을 수 없었다며 망연자실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는 걸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고 집에 돌아온 뒤에부터 계속 상상했다. 완벽하게 회복하여 2발로 자연스럽게 걸어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한 것이다. 그는 보다 생생하게 상상하기 위해 건강한 척추 사진, 엑스레이 사진을 바라보고 다시 상상하기를 매일 반복했다고 한다. 이렇게 원하는 것을 강하게 떠올리는 시도를 시각화라고 표현한다. 그는 매일매일 생생한 시각화를 통해 진짜 기적을 만들어낸다. 놀랍게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 디스펜자는 등이나 허리에 작은 통증 한 번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한다. 이건 비단 조 디스펜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DM, 이메일과 유튜브 댓글 등 정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낸 사람들의 경험담을 접하고 있다. 매일 새벽 6시 반에 일어나서 제가 원하던 우리나라 최고 대기업에 이미 다니고 있는 제 모습을 상상해요. 그리고 얼마 전 진짜 합격했습니다. 이게 정말 되네요? 제가 감히 꿈도 못 꾸었던 회사에 합격을 했어요. 이제는 더 큰 목표를 시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사실 탈락이었는데도 다른 합격자가 오늘 입사를 포기하면서 제게 기회가 생겼어요. 너무나 놀랍고 기쁘고 신기하네요. 저에게 무의식의 세계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월 15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달성한 30대 여자입니다. 저희 30대 끝자락에서는 100억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솔직히 가끔은 하기 싫은 날도 있었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했어요. 폐업 위기였는데 올해 월 순이익 1억 1,000만 원에 달성했습니다. 상상의 힘을 알고 나서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늘 뭔가 새롭게 해보자고 다짐만 했었는데 올해 60세인 제가 어느덧 투자로 6억을 벌게 되었어요. 이제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책에 소개한 이 사례들 외에도 지금까지 받은 성공 사례 그리고 감사 인사가 1,000통이 넘는다. 상상은 과거의 당신이라면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이루게 한다. 상상의 힘은 이토록 거대하다. 당신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상상을 현실로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통념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 비이상적이다. 라는 말은 기본이고 미쳤다라는 비아냥까지 들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한 조 디스펜자 박사는 내 안에 잠든 거인, 즉 무의식을 깨우면 기적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비록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 우리에게는 엄청난 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 몸의 혈관에서는 1초 동안 300만 개의 적혈구가 죽고 다시 1초 만에 300만 개의 적혈구가 그 자리를 채운다. 또 하나의 세포에서는 1초마다 화학 반응이 무려 10만 번 일어난다. 매 초마다 계산조차 하기 힘들 정도의 천문학적인 화학 반응이 우리 몸속에 펼쳐지고 있다. 5분 전에 했던 말도 기억하지 못하고 간단한 계산조차 틀리는 우리에게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우리 뇌에서는 화학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낸다. 당신이 기대감에 차 있거나 즐겁고 긍정적인 상태일 때는 쾌락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도파민을,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한 상태가 되면 신경 펩티드라는 물질을 내보낸다. 이러한 과정을 당신 삶에 적용해보자. 당신이 평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라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뇌는 그 즉시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화학 물질을 몸에 전달한다. 그러면 몸은 그 화학 물질로 인해 부정적인 느낌을 받고 그 느낌은 다시 부정적인 생각을 만든다. 이렇게 느낌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다시 느낌을 만드는 최악의 악순환이 시작된다. 악순환이 한동안 지속되면 당신은 실제로 점점 쓸모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상태가 되어간다. 어떤가? 상상은 이렇게 현실이 된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을 들여다보라. 생각은 누가 만들어주지 않는다. 사람은 스스로 생각을 만들고 역시 스스로 그 생각을 믿는다. 습관적으로 가난한 생각을 떠올리면서 그것을 믿어버린다면 당신은 엄청나게 높은 확률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정확히 똑같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된다. 조 디스펜자는 그에 져서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에서 상상이 얼마나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는지 보여주는 실험과 결과를 하나를 소개했다. 해당 실험의 연구자들은 실험 대상자의 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5일 동안 피아노를 배우게 했다. 그동안 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추적하는 실험이었다. 각 그룹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 역할을 수행했다. 첫 번째 그룹, 5일 동안 매일 2시간씩 한 손으로 곡을 치는 연습. 두 번째 그룹, 아무런 악보나 지시사항이 없이 매일 마음대로 피아노 연습. 세 번째, 피아노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첫 번째 그룹을 관찰하며 상상으로 보습. 네 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음. 5일 뒤에 뇌의 움직임을 측정한 실험 결과는 놀라웠다. 실제로 피아노를 연습한 첫 번째 그룹과 피아노는 아예 건드리지 않고 오직 상상으로만 연습한 세 번째 그룹의 뇌 신경망이 거의 비슷하게 변했고 심지어 뇌에 활성화된 부위는 같은 모습이었다. 반면 자기 마음대로 피아노를 쳤던 두 번째 그룹과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네 번째 그룹의 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연구진은 단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뇌를 발달하며 우리의 뇌의 육체적 노력과 정신적 노력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신적 노력, 상상으로 시각화하라. 그렇다. 생각으로 현실을 바꿀 수 있다. 만약 생각하고 상상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앞선 실험에서 마음 가는 대로 피아노 건반을 두드렸던 두 번째 그룹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네 번째 그룹의 모습과 다를 바 없지 않을까? 그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면 변화란 없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기적은 불가능하다는 사람들에게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기이한 이 바로 기적의 사전적 정의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은 자신들의 인식 범위에서 이해할 수 없을 때마다 기적이라는 단어를 호출해왔다. 그만큼 간단히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때로는 신화, 미스터리 같은 단어를 소환하기도 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은 여전히 알고 있는 영역보다 알지 못하는 영역이 압도적으로 많고 볼 수 있는 것도 볼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으며 인식할 수 있는 것보다 인식할 수 없는 것들이 월등히 많다. 인간은 알고 있고 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그 작은 자신들의 세계를 상식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범위 밖에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상상의 힘 역시 마찬가지다. 상상을 통해 원하는 삶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을 좀처럼 믿지 않으려고 한다. 만약 그런 사람을 발견하면 그건 예외적인 기적이라고 치부해버린다. 그러나 상상의 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흘려보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상상을 통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그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다. 200년 전 사람들에게 약 300톤의 금속 덩어리가 수백 명의 사람을 태우고 하늘을 날아서 지구 반대편에 간다고 말하면 그들은 그런 일을 불가능하며 상식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더 나아가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다고 믿었던 누군가의 그 상상이 비행기를 만들어냈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우주 관광이 가능하다는 것도 상식으로 받아들이며 산다. 당신은 상식적 현실에 갇힌 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상상을 통해 꿈꾸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갈 것인가? 100%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삶의 모습을 당신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원하는 삶을 상상하라. 그리고 현실화하라. 내 인생을 미리 보기 하면 일어나는 일들.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원하던 삶을 살아가는 한 행복한 남자가 있었다. 어느 날 그의 어린 아들이 집 안에 어딘가에 방치되어 있던 먼지 쌓인 아크릴 보드를 가져오더니 물었다. 아빠 이거 뭐예요? 그건 그가 젊은 시절 자신이 원하는 목표와 삶을 상상할 때 매일 보기 위해 자신을 위에 사진을 붙여놓았던 비전 보드였다. 더는 볼 일 없어지자 그게 어디에 있었는지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집안 어디에선가 아들이 발견해 가져온 것이다. 너무나 오랜만에 비전 보드를 들여다보던 그의 온몸에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그 비전 보드에 여전히 붙어있는 빛바랜 사진 속 저택이 지금 그가 실제로 살고 있는 바로 그 집이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2000년대 중반 출간 후 전 세계를 휩쓸었던 책 시크릿의 주인공인 존 아사라프의 실제 이야기다. 참고로 시크릿의 저자는 론다 번이며 존 아사라프는 이 책의 주인공이자 공동 저자 수준으로 참여한 핵심 인물이다. 내가 존 아사라프의 사례를 말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저자는 진짜 와 신기하다 라고 놀라워하다가 약 5초 뒤에 언제 그랬냐는 듯 바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있다. 후자는 어쨌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라며 자기 자신과 명확히 선을 그는 이들이 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다.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희박하다는 로또 또 매주 1등 당첨자가 나오는데 세상에 존 아사라프처럼 상상을 현실로 이룬 사람이 한두 사람쯤 없겠느냐 가능이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은 사람이라면 사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한다.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했지? 존 아사라프?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 사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대?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비전보드 그거 어떻게 만들면 되는 건데 당신도 이런 궁금증을 갖기를 간절히 바란다. 상상은 뇌를 어떻게 바꾸는가? 상상이 눈앞에 현실이 되어 펼치도록 만드는 일이 사실 전혀 놀랍지 않다. 다른 이들에 비해 유독 상상하는 능력이 좋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확실히 말해두겠다. 그런 건 없다. 존 아사라프는 그의 저서 부의 해답에서 상상하면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이유를 우리 뇌에
신경 가소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존 아사라프뿐만 아니라 조 디스펜자를 비롯한 많은 뇌과학자들을 역시 신경 가소성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한다. 아마 20년 전에 신경과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뇌는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특질을 지니고 있으며 성인이 되는 20살 무렵 이후로 나이가 들어가며 점차 기능이 쇠퇴한다라고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경과학 연구가 점차 발전하며 새롭게 밝혀진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뇌는 변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20대든 70대든 상관없이 뇌의 능력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이를 뇌의 신경 가소성 현상이라고 부른다. 후속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신경 가소성은 오늘날 정설로 자리 잡으며 지금도 그 과학적 증거들은 계속 쌓여가고 있다. 뇌의 신경 가속성이란 쉽게 말해 뇌가 스스로 신경 회로를 바꾸는 능력을 말한다. 즉 뇌는 자기 스스로 배선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신경 가소성으로 인해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신경 접속이 일어난다. 신경 가소성에 따르면 우리 뇌는 죽을 때까지 재구성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긍정적 혹은 부정적 방향, 그 어느 쪽에서든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강력한 증거다. 부의 해답에는 이에 대한 영국 리버풀 대학교 바네사 슬러밍 박사의 발언이 실려 있다. 그는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일은 뇌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뇌의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강조했다. 이 개념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다. 이 개념이 어떻게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지 예를 들어보겠다. 아주 간단한 사례로 1992년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를 들을 수 있다. 참가자들에게 실제 운동은 전혀 하지 않고 손가락 근력 운동을 하는 상상만 반복하게 한 결과, 놀랍게도 실제로 손가락의 근력이 향상된 것이다. 더욱 구체적인 사례도 있다. 여기 하루 딱 5분, 매일 원하는 삶을 시각화한 사람이 있다. 그는 날마다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목표를 이룬 자신의 모습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상한다.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느껴지는 기분을 생생하게 알기 위해서다. 이때 자신이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벌어질 일들까지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상한다. 그가 이렇게 수천 번 자신의 인생을 리허설해보는 동안 그의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목표를 이루었다는 기쁜 감정을 느끼는 순간 뇌의 신경세포들의 연결망이 재배열된다. 그의 상상이 계속 반복될수록 새롭게 구축된 연결망들은 점점 더 강화되고 궁극적으로 뇌 속 신경 회로로 자체가 변하기 시작한다. 실제로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뉴런들이 뻗어나와 서로 손을 맞잡는 것처럼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는가? 상상만으로도 그는 실제로 목표를 이룬 사람과 정확히 똑같은 이른바 뇌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그가 이미 성공을 해본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제 그의 무의식은 이미 해봐서 익숙한 그 목표를 그를 데려갈 수 있다. 실제로 목표는 이루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신경 가소성의 엄청난 위력 덕분에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을 찾아가기는 낯설고 힘들지만 일단 한번 가봤던 곳을 가는 일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상상을 통해 새롭게 변화한 뇌는 포기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이미 한번 가본 곳을 가는 일은 낯설고 두렵다. 포기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다. 그리고 당신의 뇌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은 곧 당신도 포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오늘도 정말 열정적으로 읽었는데요. 지금 한 18분에서 17분가량 책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많이 읽지 못했는데 또 제가 오늘 한복을 맞추러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어제 늦은 취침으로 오늘 아침 기상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마무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다시 저를 바라보며 어제 약속이 있어서 좀 늦었지만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독서 루틴을 할 수 있는 제 자신이 정말 고맙고
또 대견합니다. 제 스스로를 계속 정비해 나가는 시간도 갖고, 또 여러분께서 제가 이 독서를 하면서 있는 문제점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있어서 이 독서가 조금 제 감정이 좀 많이 없는 없다고 해야 되나? 좀 그냥 열정만 있는 것 같고, 감정이 녹아있지 않다고, 이렇게 주변에서 그냥 제가 노래를 하든 뭘 하든 감정이 살짝 빠진 것 같다 라며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도 말할 때 감정이 많이 빠졌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제가 읽다 보니까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빨라지고 말이 또 톤도 올라가고, 근데 또 처음 옛날이라기보다는 뭐 한 달 전 영상을 보면 또 지금과는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뿌듯하고 기쁜 성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였습니다. 이렇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